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에 파견보낸 백혜룡 경정이 연차를 쓰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 손절했다는 말과 함께 파견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파견 수사 인력은 5명뿐이고 영장 신청도 기존 합수팀을 통해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면벽 수행하려는 거지. 이게 징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외출을 낸다든지 출장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연가를 내서. 백 경정은 자신이 지정한 수사 인력 25명을 확보하고 영장도 동부지검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선 자신에게 마약 게이트가 아닌 일반 마약 수사를 하라고 제안했다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 사건의 본질의 핵심을 물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손절을 했다고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한 이후 백경정은 이튿날 곧바로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고 했습니다. 동부지검은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부터 받으라며 수사팀을 깊이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동부지검이 백경정이 자신이 피해자로 고발된 수사를 하는 건 셀프 수사라고 지적하자 백경정은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 그 관련 뉴스 한번 좀 가볼까요? 이것도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약 사건 일단은 마약 그 밀반입 사건,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어쨌든 철저하게 해라. 여태 뭐 하고 있어서 더 철저하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백혜령 경정도 그 수사팀에 파견시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반응들이 제각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제 시키니까 했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경정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백혜룡 경정에서 무슨 소리냐고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식의 팀을 꾸리냐고 저 합수단부터 해체라. 지금 동부지검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엉망진창인데 저 사람들이랑 무슨 수사를 하겠어. 백혜룡 팀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나도 의심했는데 합수 팀원들 보니까 이게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열심히 지금 그 머리 싸매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합동수사 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팀이. 근데 내가 그렇게 백혜룡 선생님 그렇게 싫으시면 따로 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백혜룡 팀에 5명을 이제 해가지고 별도로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 아닌 그 앞단에 이제 밀반입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백혜룡 경정은 여전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가 영장을 뭐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앞에 층층 시야로 검사들이 다 막을 텐데 저기부터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일단 검찰 수사 손 떼고 나한테 다 맡겨라. 네, 나한테 25명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럼 나는 안 하겠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그냥 족벌이죠. 안 할 수야 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백혜룡 동부지검에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조사시켜라. 25명 주라고요?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문정 지검장은 그 말 따라야죠. 다 줘버리지 뭐. 그래요?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백혜룡 경정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 전담 경찰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더니 그 마약 밀반입자들이 세관 직원들이 협조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8개월 후에 그 범죄자들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협조해줬어요. 그렇게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관에서는 그 사람들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서 이제 복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혜령 경정은 이 세관 직원들이 협조했고 전현직 관세청장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국정원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어느 정도 좀 의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 대통령 친인척부터 검찰총장, 네. 전형직 관세청장까지 다 엮여 있으니까 25명 가지고 될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백혜룡 경정의 뜻대로 수사하려면 25 갖고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네. 근데 지금 한 석 달 정도, 2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뭔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백혜령 경정이 말씀하신 게 과연 이게 사실과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수사가 좀 오늘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하고 방송 같이 못 하겠어요. 그래요? 너무 믿고 와. 아니 수사해야지 왜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요. 25명이 아니라 뭐 한 100명 파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 네. 짧게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려면은 일단 백혜룡 경정의 태도는 매우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당부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의 사실상 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 25명 아니면 안 가, 못 가. 이게 반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자의식이 아니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현직 경찰 공무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이 태도 자체는 야 아무도 못 믿어. 나한테 25명 뭐 나는 치안 정감이나 치안 총감 좀 되는 줄 알았어. 총경도 아니고 지금 경정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의 지시에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물러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이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공무원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 지시를 이제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이 외화북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72kg 필로폰의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예요. 그래서 2,200억 원어치 2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네네네. 이 정도 분량이니까 이거 자체가 큰 거고 윤희건 경찰청장도 칭찬을 했는데 네. 문제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혜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이 마약 사건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백혜룡이 주장을 한 건데 네.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나는 용산 얘기 한 적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청에 있는 뭐 여러 명 뭐 이런 사람들이 관세청도 찾아왔는데 이거는 그 말레이시아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관세청 직원들이 나를 프리패스 시켜줬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건데 그날 그 해당 당일에 근무를 안 했어요. 몇 명은 지목이 된 사람들 아예 근무가 비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서울청에서 약간 제동을 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약은 잡은 건 맞는데 이거를 관세청 이름을 브리핑하지 마. 이거는 아직 안 돼라고 했는데 백혜룡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국정원과 관세청이 함께 공항을 열어서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윤석열이 마약 지금 김건희가 같이 마약 독점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오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약 게이트를 덮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백혜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수사해볼 필요 있다라고. 왜냐면은 당사자가 수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백혜룡이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한 점 의혹도 없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들이 백혜룡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보기에는 거의 음모론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근데 백혜룡이 가서 그럼 수사 한번 해봐라. 그런데 나 못해 25명 아니면 이런 태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직자가 대통령의 지시하면 따라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딴 태도를 취하냐. 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개별 그런 사건에 생각이 들고. 대해서. 네. 워낙 이제 큰 사건이 그러면 되다 법무부 보니까. 장관한테 지시하셔야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검찰총장은 지금 없으니까 네. 직무대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좀 맞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큰 방향 그런 그러니까 아쉬움이 뭐 있고. 마약 사건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하겠다 뭐 요 정도 원론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거는 괜찮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할 그렇죠.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지시를 하셨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서면 브리핑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네. 비판할 수밖에 없고 백혜령 경정이 일단은 피해자잖아요. 왜냐하면 저 조사하다가 화곡지구대 대장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 피해자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뺏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근데 왜 지금 수사하고 있냐? 수사하고 있어. 지금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내년 9월까지 이제 이거 맞는데 원래 계속 검찰이 수사만 검사가 수사만 안 돼요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 주장에 맞게 행동하려면은 자 나의 소신과 맞게 검사들은 조사하지 말아라, 수사하지 말아라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패널 좀 바꿔주세요. 진짜 오늘 같이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무 미안해서 그 책임을 내년 다해야지. 9월까지는 일을 해야지 무슨 일? 그럼 모든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손을 다 떼나? 법무부 장관이 시켰으면 동부지검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분의 원칙과 소신, 신념 이거는 네. 계속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거니까 그걸 자기 직원에서부터 네. 먼저 실현시켜야죠. 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나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지검장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문정 지검장 초고속 승진으로서 굉장히 했고 뭐 정의로운 검사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정의로운 인물 박정훈 대령, 이제 백혜룡 경정,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장 이 세 명일 텐데 이 세 명 중에서 2명의 파열음이 들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보실 때 어떠셨어요? 왜 이런 파열음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뭐 개인적인 성격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아닐 테고요. 네. 당연히 일단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데 문제는 그것을 국가가 은폐했다.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지금 세간에서는 사실상 그 마약을 어떻게 수입하고 이렇게 유통시킨 총책이 그렇죠. 김건희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그 정도 윤석열 정권 전체에서 마약 사건 마약을 다루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외압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 내란 세력 전체를 지금 들고 흔드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파열음이 좀 나온다 원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 백혜령 경정께서 좀 그동안 많은 상처와 고통을 좀 받아온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불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 말로도 그 당시에 그걸 외압을 행사했거나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승진했고 네, 그렇죠.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혹은 주도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문정 검사장 쪽은 어쨌든 구성된 틀이 있으니까 그런 기존의 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마찰 같은 게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사실 네. 대통령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를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물론 있지만 네. 그만큼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심각한 문제고 네. 윤석열 김건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더를 내렸죠. 백혜룡 투입하고 네. 이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 네. 규명하고 조사를 해라. 이 두 네. 가지가 결국엔 오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굳이 뭐 많은 사람 중에 어찌 보면 이제 물론 피해자라고 대두될 수 있는 백혜룡 경정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합류시키려는 그 의도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백혜령 경정만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네. 게 이제 하나의 이유겠죠. 네. 사실상 이 마약 수사를 그 당시에 상당한 정도로 진척을 시켰고요. 백혜령 경정이 그것 때문에 사실 압력을 받고 자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배제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이 사건에 정통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또 외압 사건만 해도 그렇죠.
받은 당사자가 외압을 받은 당사자가 이제 백혜련 경정이니까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겠죠.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네. 이런 점에서도 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입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부지검에서의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 이제 4개월 동안 별다른 소식이 지금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속도가 좀 뜨다, 네. 굼뜨다 뭐 이런 판단 속에서 자극제 백혜련 경정에 들어가면서 좀 분발하도록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을 중심으로 한 수사진과 네. 뭐 검사들 중심의 수사진 이런 쪽에서 서로 좋은 경쟁을 해서 성과를 좀 빨리 내라 이런 취지로 발령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의도는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인데 네. 임은정 지검장은 마약 수사에 대해서 백혜련 경정한테 분담을 시키고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 대통령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거를 배치를 하는 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마약 외압 수사를 백혜련 경정이 직접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약 수사를 전담하되 그건 주도하는 건 백혜련 경정이 하시고 마약 외압 수사는 협력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 중심으로 하더라도 백혜련 경장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잘 역할 분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가 마약 수사도 해야 되고요. 네. 원래 있었던 그것도 전모를 드러내야 되고 네. 또 그걸 덮으려고 했던 외압 수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정이 아주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협력해서 서로 좋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꾸 충돌하고 근데 이런 협력을 하면 참 좋죠. 두 명이 참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희망적이고 정말 바람직한 분들이다, 정의로운 분들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혜련 경장 말에 따르면 임은정 지검장은 도대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그런지. 확실히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단정 짓기는 좀 빠르다.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약간 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박정원 대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정의로운 분들이다, 감사한 분들이다는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분은 정의로운 검사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 국민적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 임은정 지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가 심리학자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심리분석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얼굴 보거나 몇 가지 사건 갖고 분석하기는 힘들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기 힘들고 그냥 본 인상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강직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면이 분명히 있다. 그 대신 이 유연하고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하고 이런 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돌파하고 부딪히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 자질이 있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백혜련 경정도 비슷합니다. 유형이.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뚝심이 있고 용감하고 정의롭죠.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좀 불신하면서 그러다 보면 좀 충돌하기가 좀 쉬운 두 사람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조금 소프트하고 유연한 면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둘 다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좀 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잘 싸웠던 정의로운 두 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기 역할을 잘 잡으려면 좀 그러한 어떤 강한 어떤 기질들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의 공통점 중 하나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튀는 행보를 보이는 측면들이 있고 네. 거친 입을 보이는 그렇죠.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에서 충돌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임은정 검사장은 정말 정의롭고 어떤 이미지가 튀는 행보 그리고 그래도 뭐 어떠한 안 좋은 거 불이한 거에 싸우는 이미지가 좀 강한 사람이긴 한데 네. 또 때로는 이제 비판받았던 이유가 정의롭지만 과연 유능한가 그리고 정의롭지만 정치인의 행보를 왜 보이는 걸까라는 비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동부지검장이 됐으면 이제 수사에 뭐 4개월 동안의 마약 수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지검장이 되자 박정훈 대령과 백혜룡 경정을 초대를 해서 아니 지검 그 일과 이 박정훈 대령과 이 백혜룡 경정을 초대하는 그런 씬을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수사와 관련이 있느냐, 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소식은 못 들었는데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초대를 그게, 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이제 선의의 목적에서 3명이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인사하자는 정도면 좋은데 네. 만약에 정치 행보를 목적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건 뭐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공직자는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뭐 세간의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들이 제기될 때 그거를 아니라고 해명하는 걸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물. 또 백혜룡 경정도 어찌 보면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수사 권한이 주어졌을 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또 당신도 그러면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인기 끌려간 거 아니냐 하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결과물이다. 네. 그래서 수사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슈를 제공했던 건 백혜룡 경정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임은정 이제 지검장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수사로 좀 답해라. 결과를 보여줘라.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죠. 아닌가 싶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도 또 임은정 네. 지검장이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격. 검찰에 포획되어 있다? 네, 그러면서 뭐 오적을 얘기하시면서 직격을 했던 발언들이 당신이 현직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한데 왜 그것도 이재명이 임명한 장관인데 이렇게까지 항명을 해도 들이받아도 되는 거냐 이러한 좀 불편한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과하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진짜 오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비판할 문제는 아니지 않았냐. 그냥 그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루트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있을 텐데 그쪽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전달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오적이라고 하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포획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쵸. 좀 과하죠. 만약에 이제 검찰 개혁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그걸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점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거 내가 검찰 개혁에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구나라기보다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뭐 검찰에 포획됐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럼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직하고 용감하긴 한데 이 과연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유연하거나 노련하거나 뭐 이제 배려심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도 요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도 공개 비판을 하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굉장히 모양새가. 모양새가 안 좋게 돼버렸죠. 네, 이게 비공개로 얘기했으면 정성호 장관도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해결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일관적으로 검사 다 문제 있다. 심지어 내가 검사지만 검사 정말 개혁해야 되고 문제 있고 뭐 네. 개혁의 오적. 역시 임은정 검사지만 검사 스스로를 개혁할 줄 아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 백혜룡 경정과의 그 대립 속에서 내가 합수팀 검사로 구성된 겸경 합수팀 보니까 문제 없다. 오히려 일 잘하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오히려 검사를 감싸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게 일관된 태도냐. 임은정 도대체 뭐냐. 이러한 비판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이 지금 과도기 상태입니다. 그 아직 그 수사권이 박탈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참 그게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아직 1년 정도 뒤에 이제 그렇죠. 정식으로 박탈되지 네, 않습니까? 10월 2일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또 수사권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임은정 검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내려놓을 거니까 경찰 위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한 입장일 테고, 검찰에 일단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꾸로 뭐 검찰이 다 주도하고 나머지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검찰 중심으로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백혜령 경정이 얘기했던 외압에 관련이 있는 검사들, 뭐 또는 그 외압으로 뭐 승진했던 검사들이 네.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그런 걸 이제 만나서 협의라는 걸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련이 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배제한다든가. 사실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상식의 절차이긴 한데, 네, 그래서 네. 백혜령 의원도 수사 게이트 이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 100%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네. 이건 충분히 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다. 그럼 그 사람은 수사팀에서 완전 배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중심에서 배제를 하든 뭐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백혜령 경정도 합수팀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엔 수사 그 연관자들, 외압 의혹의 연관자들을 좀 제외하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하는 네.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임은정은 그런 거 관심 없다라고 백혜령 경정은 말했지만, 나는 관심 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의지 표명의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시지만 백혜령 경정은 검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검사에게는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그다음에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백혜령은 왜 이렇게 튀냐, 왜 이렇게 본인한테 권한을 다 달라고 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수사 지휘권이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이런 것들은 지휘권이 임은정도 검사고 지휘권도 검사들이 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다 달라고 하는 거냐, 백혜령 경정의 도대체 속마음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그 경찰이 그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라는 건 아니겠죠. 다만 수사에 대한 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입수한 정보들에 의하면 일단 백혜령 경정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불신이 심하답니다.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심지어 정치권에 대해서조차. 그래서 불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이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믿겠다, 나한테 그냥 다 주고 내가 수사팀 다 구성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잘 만나서 설득해서 이렇게 포용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 설명과 조치가 있으면 백혜령 경정도 어느 선에서 수사는 내가 주도하되 나머지는 검찰의 권한들이니까 어쨌든 네.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검찰과 협조해서 잘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 믿고 맡겼는데 이 단일 대우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할지는 이제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김건희가 합니다.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죠. 둘 다 김건희, 윤석열 제일 좋아하겠죠.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과
임은정의 공통점은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검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연이길 바라지만 이제 백혜룡 경정의 셀프 수사는 좀 막아야 된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임은정 지검장과 한동훈의 태도가 좀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거나 뭐 완전히 다 주거나 또는 뭐 영장 청구권 같은 것까지 경찰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거는 싫겠죠. 아마 그런 심리 정도는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검사라서. 그건 뭐 이제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화나. 그래서 아마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완전히 이제 그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고 이렇게 되면 검찰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어 나가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완전히 다 내려놓기는 정의로운 검사를 할지라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검찰개혁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 수사 능력 없어. 이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있게 돼 있어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수사 능력이라든가 자체적인 내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역량 갖춰져 있고 경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 철저한 서열주의, 그다음에 능력주의에 기인해서 철저한 불신들의 태도들이 임은정이든 한동훈이든 그게 경찰인 백혜룡이든 경찰 자체든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검찰 쪽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경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경찰이 수사 능력이 우리가 검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경찰이 계속 야 너희가 다 가지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 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 못지않다. 네. 그리고 검찰이 일부 검사들은 수사 능력이 우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윤석열 같이 되도 않는 수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행한 검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능력은 사실 검사들이 가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저는 수사관을 채용해서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가 없더라도. 네. 그래서 검사들이 뭐 우리한테 수사권을 박탈하면 앞으로 이제 수사가 잘 안 될 거다라는 말은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한되면 흥신소 직원을 써도 검사만큼은 할 수도 있다. 지휘만 잘하면.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에 능력자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인재가 많은 대한민국이고 네. 그동안 검사들이 보였던 행보가 정권의 신여, 정치의 신여 아니었습니까? 그 검찰개혁을 셀프로 자행을 해 78년 만에 지금 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본인들에 대한 어떤 견제나 감시가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 당함을 자초했다. 이건 사법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능력주의라든가 본인들의 우월주의로서 이거를 고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뭐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는 권력의 신뢰였지만 윤석열 정권 때부터는 아예 권력의 주체였죠. 네, 그렇죠. 검찰 자체가 독재를 하는 네, 검찰이 검찰 독재. 그래서 사실 타도의 대상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 사법부 쪽이 다 자기들이 다 잘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판사들도 사법부 개혁하면 누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사실 AI가 판결 내리는 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네, 요즘엔 AI 정말 똑똑하거든요. 네. 저도 요새 하루에 계속 AI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감탄합니다. 야, 얘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졌구나.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심리학자님도 AI와 대화를 하시는구나.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막 평가합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AI가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AI가 판결을 썼으면 뭐 이재명 파기환송 그 단계 좀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심사 자체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한 재판은 전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냥 사소한 재판들은 AI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들이 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능력이 자기만의 독보적인 능력이라고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엘리트리즘이 없다.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법대, 사법고시, 그다음에 법관, 그 네. 판사 카르텔이 엄청나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와 판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응징받은 적이 없다. 네,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은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이게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에서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기는 합니다.